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2-9 주장하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장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장 행동이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는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견을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과 입장을 강력하게 고집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감정 표현하기에서도 배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또는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을 서툴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주장 행동을 하면서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도 조화를 이룰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주장 행동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과 자기 주장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자기 주장을 하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무력감을 덜 느끼게 되면서 자존감도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자기 주장을 펼쳐볼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 자기 주장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장 행동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다른 사람과 적절하게 시선을 마주치고 말하는 내용에 따라 미소를 짓고 상대방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표현과 일치하는 태도로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부탁도 하고 행동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간호사는 병원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역할 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비주장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장 행동의 첫 번째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고 눈치나 체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요구에 그냥 따르고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간호사는 반대 의견이 있어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신경질이나 불안, 회피행동, 위축 행동을 나타냅니다.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바닥을 보거나 상대의 눈을 피하며 무기력이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또 이에 대해서 후회하며 안심시켜주거나 위험에서 구원해줄 사람을 계속 찾게 됩니다. 비주장 행동 두 번째, 공격적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인관계로 목적은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간호사는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창피를 주거나 비난합니다.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여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고 상황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옳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제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쾌하고 심술사나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피상적으로 정서적 관계를 갖게 되면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한 대인 서비스를 해야 하는 다른 전문직에도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자, 자기주장 훈련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솔직하게 나타내지 않고 억제하면 정신 건강에 나빠집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대인관계에서 억제된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부적절한 정서와 반응을 바꾸거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없애고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함으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상대방에게 분노나 다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자기주장 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증대된다.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은 그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 훈련을 함으로써 이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능력이 증대됩니다. 다섯 번째, 사회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향상된다.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하여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주장행동 훈련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태도가 향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부탁 사이에서 항상 갈등을 느껴서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부담을 느껴서 분노가 생기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한 정신적 혹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기 성장 및 상호 성장을 돕는다. 다음으로는 주장적인 사람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줄 안다. 두 번째, 의견 표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요청이나 설명을 할 줄 안다. 네 번째, 항상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한다. 다섯 번째, 자신감이 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여 다스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는 주장 행동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장 행동의 자기 표현적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고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에 없는 지나친 사과나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대화의 초반에 말한다. 네 번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한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직접 말한다. 이번에는 주장 행동의 상대방 고려적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나이 등에 맞게 예의를 지키면서 말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에 이해나 공감을 표시해 준다. 이것은 공감적 이해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번째, 자신의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사전에 말해준다. 그래서 예를 보면 책에 내가 거절하면 서운한 생각이 들겠지만 이라고 상대방의 느낌을 사전에 말해줍니다. 6번째, 자신이 하려는 말과 관련지어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즉,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해주면 상호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서로 입장이 다르면 타협해 보려고 노력해 본다. 각자가 자기 생각으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합리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라도 서로 맞지 않게 되면 계속 노력해서 서로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장 행동의 이번에는 음성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단호한 음성으로 말한다. 두 번째, 또렷또렷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말한다. 세 번째, 생동감 있는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한다. 네 번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말한다. 5번째, 말하는 도중에 등의 불필요한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주장 행동의 태도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주저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말하기 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서두르지 않는다. 네 번째, 상대방과 적절히 눈을 마주친다. 5번째,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표정을 짓는다. 6번째, 말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몸짓을 짓는다. 7번째, 말하는 동안에 손발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면서 말한다. 8번째, 말하는 동안에 몸 전체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면서 말한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장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험을 감수하는 마음을 갖는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어 했지만 두려워하고 피해왔던 일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침착하게 자신을 주장한다. 억누르고 싶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감정 표현을 의도적으로 억제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터뜨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연습하기. 어떤 요구를 하는 상대방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저항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피드백과 지도받기. 관찰자에게 피드백과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미리 준비하기. 수동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항상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주장 훈련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성과 주장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태도이고, 주장성은 비이성적인 요구에 저항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장성은 긍정적인 것이고 공격성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거절하거나 아니요 라고 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 상대방이 끝까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졸라도 계속 거절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스꽝스럽거나 창피스러운 일 해보기.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연습이 됩니다. 어떤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것 감수하기.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시도하고 그 시도를 실패한다면 또 다른 기회를 보아서 다시 요청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용감하게 직면하기. 동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용감하게 직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장행동 권리선언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당신은 이유를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당신은 스스로 책임질 권리가 있다. 네 번째, 당신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 당신은 실수를 저지를 권리가 있다. 주장행동 권리선언 10계명 여섯 번째입니다. 당신은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일곱 번째, 당신은 타인의 호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여덟 번째, 당신은 비논리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아홉 번째, 당신은 남을 이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열 번째, 당신은 관심 없어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입니다.